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강한 모습을 보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AI 시장의 확산으로 디램 가격이 6년 8개월 만에 6달러를 넘어서는 등 반도체 업계의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번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하면서 AI 서버 확산에 따른 HBM 수요 급증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회복세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5% 상승한 8만 6천 원에 SK하이닉스는 3.6% 오른 36만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96개의 업무 시스템 재설치 사업에 NHN클라우드가 선정됐습니다. NHN클라우드가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전소된 주요 행정 서비스 96개의 전산 시스템에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축 담당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NHN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복구보다 이전 후 재설치가 빠르다는 판단에서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존으로 업무 시스템 이전 재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부터 본격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에는 삼성 SDS와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가 입주해 있는데 세 곳 중 NHN 클라우드와 추가 할당 계약을 체결해 시스템 이전, 재설치를 위한 전산실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NHN의 주가는 6.48% 상승하며 28,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APR의 주가가 3분기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0조 원에도 근접하게 됐습니다. APR이 미국 시장 매출을 바탕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이어지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PR이 올 3분기에 전년 대비 111% 증가한 3,676억 원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217% 증가한 864억 원을 거두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6%, 영업이익에서는 230%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1,355억 원의 매출을 거두며 단일 지역 최초로 1,0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 추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APR의 주가는 4.4% 상승한 26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코스피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명인제약은 잇몸 질환 치료 보조제인 이가탄과 변비 치료용 일반 의약품 메이킨 등으로 잘 알려진 중견제약사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가탄과 메이킨 외에도 중추신경계 치료제를 연구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고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등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인제약은 상장 전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587대 1의 경쟁률과 증거금 약 17조 원을 모으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인제약은 상장 첫날부터 110.17% 상승하며 12만 1,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10월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쉬어간 이후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오늘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살짝 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장중에 3,459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를 그려갔던 코스피였습니다. 결국에는 3,455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종가와 대비해 봤을 때는 다소 이 상승폭을 축소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이 849포인트, 일중 저점이 844포인트였는데 일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또다시 이어갔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입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이 매수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8,3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 2,2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조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1,0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순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7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2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제약바이오주들인데 명절 이후에 이 제약바이오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부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점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늘 밤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지금 관세를 마무리하면서 최후국 대우를 통해서 15%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의약품의 약 20%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주들 개별적인 호재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연히 상승 모멘텀도 존재한다라는 거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봤을 때 의약품 관세에 대한 100% 관세율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시기 역시나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수입 목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14일간 연기가 이어졌고요.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도 원래 이야기했던 부분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셧다운에 들어갔죠. 이에 따라 시장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셧다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좀 살펴봤을 때 94% 이상으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요한 이벤트 중 하나죠. 이 에스모 2025가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운데 오늘 명인제약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110%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23%대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9%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리가켄바이오 5.4%대 강세, ABL 바이오도 2.8%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있다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이 연휴 이후에는 좀 제약바이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마켓업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상방을 열어준 엔비디아 덕분에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2.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시총도 4조 5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이유를 살펴봤을 때 코어위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메타 플랫폼과의 142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방으로 이끌었던 건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 GB300 칩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는 건데요. 코어위브의 경우에는 최근에 오픈 AI와의 계약 소식도 전해주면서 연일 수주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하는구나라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단으로 살펴봤을 때도 9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역시나 반도체 섹터에 훈풍을 좀 불어넣어줬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도 약 12%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9월 수출액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HBM 또 DDR5 같은 이 고부가 메모리의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면서 수출액이 상승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관련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DI의 경우에는 23%대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고영의 경우에도 7%대 급등하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익 QNC의 경우에 5.4%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36만 원 터치한 이후에 36만 원 하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결국 마감장에서는 36만 원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 6천 원 선 2.5%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 섹터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다뤘던 두 가지 이슈 이어서는 한진희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0월 1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마 시청자님들은 처음 뵙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에 6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보름달 같은 얼굴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빵빵해진 얼굴만큼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과 섹터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을 드리려고 찾아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름달같이 빵빵한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마켓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 다뤄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돈은 있다, 그러나 더 엄격하다. 제약바이오 투자 기준 변화 예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주요한 이벤트도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이제 적은 돈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등락도 크고 굉장히 기대 심리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버블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제약바이오로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큰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로 가지고 오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명인제약이 시장의 화두가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쩔 수 없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가 옛날과 다르게 이 매출로서 성장을 또 견인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옛날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명절 이후에 또 볼 수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약바이오 투자 포인트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이후에 스모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케라든지 이제 국제적인 학술회가 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를 형성을 해서 좀 대규모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서 움직여주고 있고 대규모 테마라기보다는 이런 하나의 기업의 그런 탄탄함이라든지 그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숫자적으로 많이 또 사람들이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제가 봤을 땐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면 명절 이후에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과대 낙폭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좀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업종 차트를 이제 간혹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이건 제약지수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요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상방의 저항대를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등락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방의 저항대와 이 하방의 저항대가 이제 수렴을 하면서 삼각 수렴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악재를 겪으면서 이제 대규모의 또 상승 흐름을 겪었던 또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이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좀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매출로서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종목들이 이미 좀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가시는 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셔야 하는지를 옥석 가리기를 좀 같이 하시면서 가신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참 손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옥석 가리기 저희와 함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져와 주신 관련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한 명인제약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앞서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제약바이오주들 개별적인 호재에 따라서 사실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인제약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각각 포인트 다르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손을 잘 안 대는 편인데요. 오늘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가 탄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가 탄탄한 만큼 주가가 탄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 공모가 대비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재료적인 면을 봤을 때에도 명절 전에 굳이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명인제약을 또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상승 흐름을 탄다면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여 줄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명인제약을 오늘의 이런 주도 섹터 안에서 보셔야 하는 종목으로 좀 픽을 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좀 스몰캡 위주로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명인제약은 좀 짚어주셨고요. 그럼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름 있는 기업과 엮여서 계속 이 시장에서 화두가 된다는 것은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좀 명성이 자자한 그런 기업이 될 거라는 상상을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못 하셨을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셀트리온의 합작 이슈로 시장에 부각이 되었지만 이제 셀트리온은 잠잠하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만 좀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게 좀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주는 내년까지 바라보면은 지금 매수하셨을 때 가장 좋은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5,000원대에서 66,000원까지 쉴 새 없이 장대 양봉을 그려오면서 수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아닙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주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다가 한번 시세 나오고 또 이제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주춤한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로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 이 거래량 없이 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박스권 기조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선취를 하신 다음에 가져가신다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좀 제약 바이오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내가 올라타서 뭐 몇백 프로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들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면서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오른 종목 올라타기보다는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담아봐야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명인제약 온코닉 테라퓨틱스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런 미래가 예측이 잘 안 되는 명인제약을 좀 선호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밴드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픽은 오늘 명인제약 꼽아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 하나 뜨는데요. 네, 링크 꼭 눌러주시면 우리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엠밴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 재료 부품주 수급 중식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 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이야기는 좀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대부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님은 좀 반도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올해에 좀 저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담았던 종목들이 바로 움직이지 않아도 조금 더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셔서 내년에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줄임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반바지 해가지고 그 반바지에 반을 맡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그냥 뭐 이슈나 테마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 숫자적인 면에서 계속 부각이 되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가 좀 아쉬운 게 갈만하면 코로나 터지고 뭐 갈만하면 정치적인 이슈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못 갔던 섹터 중에 좀 불운의 섹터 중에 하나가 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내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뭐 폭탄 터지고 뭐 홍수나고 이런 거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대외적인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오늘 현 정부가 또 오픈 AI 수장을 또 만나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과 함께 또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올해에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차차로 해결이 된다면 내년에 뭐 대형주도 거의 뭐 테마주급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곧 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가 강의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한번 둘러보겠지만 지금 반도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과대 낙폭주로 바닥에 잔재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다음 주에 당장의 수익을 내야지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내년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수출액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가 결국은 견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맞는 말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서 좋은 점은 앞전에 그 아나운서분들이 굉장히 설명을 고퀄리티로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슈를 짚는 것보다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뭐 차트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만 짚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산업의 앞길을 막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바이든이 계획을 해줬던 그런 이제 10조 원 프로젝트가 지금 무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주 종목 중에서 좀 한 종목을 둘러보고 싶은데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좀 이따 강의에서 좀 둘러보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좀 네임 밸류가 살짝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본업을 또 잘하고 시대 흐름도 좀 잘 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계속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반도체 시장에서 이 호재로서 시장을 또 견인해주고 반도체가 잊혀질만 하면 계속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점으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요즘에 또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견주어서 또 삼성전자도 또 열심히 회의도 하고 있다고 하니 SK 하이닉스의 이런 행보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반도체주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 어떻게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SK 하이닉스 확인되고 있고요. 원익 QNC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원익 QNC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방금 전에 좀 이야기해 주셨고 원익 QNC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원익 QNC는 저는 빠질 때마다 이제 종종 체크를 하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반도체주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독과점을 한다든지 어떠한 이제 매출적인 면에서 1위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좀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원익 QNC도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서 빠지면 좀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를 하면서 이 종목으로도 이제 쏠쏠한 재미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일단 소재 부품 관련돼서 기술력은 입증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AI 반도체라든지 패키징 장비 관련해서 또 이슈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익 QNC를 좀 빼먹지 않고 반도체주를 둘러보실 때 좀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봉상 중장기 이평선 저항을 맞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5,000원대에서 27,000원대까지 이 종목이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3만 원까지 좀 러프하게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간다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좀 N자 파동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원익 QNC도 이제 글로벌 쿼츠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QNC도 좀 반도체 보시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원익 QNC 같이 짚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먹었던 음식을 또 먹는 걸 좋아하는데 기업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기업이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또 대응하기도 편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원익 QNC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으로는 원익 QNC 짚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렇게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죠. 이렇게 기분 좋게 10월 출발을 했는데요. 10월 나는 수익 잘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면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5,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5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6%대 상승세,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9%대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제는 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부터 펩트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LG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우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앞전에 사진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얼굴 맞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건 명절이 지나고 나서 나한테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익을 줄 것인가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절 지나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보기에 앞서 이런 섹터들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을 훑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을 훑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인데요. 앵커분들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수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면은 여기가 한번 쉬어가면서 더 가는 자리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계속 수직 상승 나올 것 같진 않고 한번 쉬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지수 상으로 5,000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말을 아끼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제가 봤을 때 더 갈 수 있는 자리다. 지금이 최고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게 종목 믿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일단 이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좀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종목들 이제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양봉에 매수하고 음봉에 매도하라는 그런 이제 무지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믿고 누구를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종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해서 좋은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단타로 들어가서 이게 단타가 수행이 되고 수행이 중타되고 장타되고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믿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애초에 선취를 해야 한다. 그런 종목을 고르셔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종목 믿음 이렇게 좀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3가지 포인트는, 일단 기다리실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다리실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숫자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에서 미사일이 나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방산주 사가지고 방산주가 매번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단발성 테마이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3% 뛰기, 1% 뛰기면 모를까? 이 종목으로 내가 인생 역전 해보겠다. 이 종목으로 내가 매도를 해가지고 차를 바꿔보겠다. 이런 이제 포부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제 무지성 테마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한다든지 이제 AI처럼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과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4, 5년 전만 해도 누가 전기차 타냐, 제주도 가서나 이제 전기차 타지 누가 돈 주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도 이제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런 테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주 이렇게 또 불리면서 이제 숫자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좀 믿음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좀 선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손을 많이 안 타야 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탄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사 나오고 이 종목 사래 저 종목 사래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추천하는 종목들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까지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손을 안 타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가셔야 한다. 또 그런 종목들을 또 알고 가시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이 종목의 이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집요하게 좀 파고 들어가셔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옷도 계속 입으면 해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들도 이제 단발성으로 계속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사고팔고가 이어지고 이게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올라갈 만하면 개인들이 팔고 해서 이제 떨어지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가두리 양식이 되게 된다면 이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이제 롤링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수급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회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숫자에 주목하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100%대 뭐 목표로 가져간다. 뭐 그다음에 뭐 상한가 안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기대가 된다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좀 약간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갔었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의 숫자에 주목하자라고 이제 계속 숫자에 이제 집착을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당장에 적자더라도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사셔야 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손해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을 애초에 단타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런 좀 기준점을 좀 가지고 가시면서 뭐 재무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애널 분들이 또 열심히 작성을 하신 리포트도 좀 보시면서 종목에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값이 금값이다라고 또 가지고 왔는데 저는 올해 시장 전망을 그렇게 뭐 장밋빛 무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앞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금값이 오늘 기준으로 77만 7천 원대 내가 살려면 77만 7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불안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희소성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값이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금값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금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밴드에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도 제가 앞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도 뭐 항상 뭐 8만 전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금 깨가지고 사셨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이런 이제 삼성전자도 앞전에 얼추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좀 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여의도에서 또 불꽃놀이를 했죠. 이제 불꽃으로 이런 이제 사회 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하나가 이제 방산 기업으로서 사실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움직임이나 뭐 대외적인 움직임에도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기업이 이제 저평가 이슈가 이제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저 PBR, 저 PER 얘기 나오면서 대형주들 이제 많이 빠졌던 이제 종목들이 많이 리포트로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나는 1,000원짜리로 뭐 10,000원 가는 뭐 그런 종목을 선취하겠다 해가지고 주로 스몰캡이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의 그런 종목들만 많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종목도 출발 선상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였습니다. 3만 원대에서 이제 11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도 그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시가총액도 크고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갈 수 있는 시장이 다시 또 도래합니다. 얘네가 다 올랐고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종목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가격도 비싸고 시가총액이 크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그런 이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여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꾸준히 방송하고
또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 내가 여기에서 뭐 10% 더 먹어야지는 생각으로 사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 밴드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오늘 제가 시간 분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들은 다 이제 밴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준비했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 오늘 이제 공략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한싹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국정자원 복구 관련해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죠. 그리고 좀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저는 우체국으로 택배를 좀 붙이려고 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저의 앞길을 막더라고요. 택배를 보내고자 하는 앞길을 좀 막아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상 쭉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종가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제가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가를 넘겨가지고 내일 갭상승하고 하면은 나 매수가 안 됐는데 이 종목 못 사잖아. 이런 거 왜 추천했어 하실까 봐 50원 조금 널널하게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입니다. 사실 여기 와서 좀 깜짝 놀란 게 내가 왜 8,000원까지 잡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8,000원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7,000원대에서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밴드 오시면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드릴 거긴 한데 일단 N자 파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한싹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파트너님께서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안내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오늘 히든 공략주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